안녕하세요 여러분, 3018의 아나운서를 맡은 혜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7월의 소식을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샤샤샤에서 다룬 소식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018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 급식대란? 생소한 단어들이 많죠? 그런데 이 단어들 모두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인 총파업. 2012년 첫 파업 이후 벌써 5번째 파업인데요. 7월의 샤샤샤 첫 소식으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정확히 어떤 파업인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 정규직의 80% 수준의 임금 요구, 근속수당 및 복리후생비 현실화라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고,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기존안을 고수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2015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으로 직책이 전환됐는데요.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뜻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무기계약직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육공무직이 된 후 노조를 결성해 매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더욱 강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교육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변화되며 많은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그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데요. 교사나 행정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적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일각에서는 이들이 시작부터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시험이나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의 면접과 이력서만으로 채용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인 급식실 조리원은 근무 환경의 어려움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제 시간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뜨거운 조리기구 앞에서 일하며 해마다 여름이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학교 조리원들은 기온이 30도가 넘나든 날씨에도 두꺼운 한겨울용 가운을 입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절기용 조리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의를 해야 여름용 조리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현실, 과연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교사 대우, 공무원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파업에 나서는 이들의 호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기억하시나요? 국민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이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와 소득이 함께 늘어나는 소득 주도 성장, 자영업 소득 향상과 연계한 최저임금 1만 원 추구, 정부가 내건 경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87% 인상된 8,59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청와대는 노동계와 직접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큰 폭의 인상을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점주들은 가격을 올려 인건비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돌리고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해 같은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물가는 상승하면서 고용률은 감소하게 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임금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이 운동, 대한민국에 붐이 일고 있는데요. 7월 초부터 시작된 이 운동, 무슨 운동이냐고요? 바로 일본 불매 운동입니다. 갑자기 일본 불매 운동을 하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에 대해 이전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을 말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허가받기까지는 보통 90일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당장 국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물품을 팔지도 사지도 않는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맥주는 가장 크게 불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품목입니다. 주요 편의점에 따르면 일본 맥주 판매량이 2자릿수 하락세를 유지 중이라고 해요. 눈여겨볼 점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판매량이 각각 오르는 가운데 일본 맥주 판매만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 초반 반짝 불매하던 이전의 불매운동 추이와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불매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맥주뿐 아니라 화장품, 필기용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모여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양파 반찬 많이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양파값이 한 달 가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왜 떨어졌냐고요? 바로 올해 양파 생산량이 매우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은 19,000여 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13.3% 많아졌다고 해요. 때문에 올해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6%나 늘었다는 거. 문제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양파 평균 도매 가격은 8,3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40%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폭락한 양파값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의 소비 촉진 운동과 더불어 해외로도 판로를 확대하고 나섰지만 좀처럼 가격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 수확 시기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지에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공급량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상품성이 떨어진 양파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산지 폐기로 이어지고 있더니 오늘부터 저도 양파 많이 먹어야겠어요. 양파값 하락을 초기에 잡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생산량에 대한 산지와 정부 간의 시각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농민들은 초과 생산이 예상되니 생산량을 조정해달라고 5월부터 농식품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아니란 대처였다니 앞으로는 늦장 대응이 아닌 산지 말에 더욱더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플 통장 혹은 데이트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데이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커플 통장을 사용하는 젊은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커플 통장을 사용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커플 아이템을 사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의 경우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틈틈이 모아둔 돈을 그때그때 사용하면 보다 마음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커플 통장을 만들기로 한다면 가장 먼저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를 정해야 합니다. 남자 또는 여자 개인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느냐로 나뉘죠. 각각 모두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두 사람 이름으로 같이 개설하기 때문에 출금할 때도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뒤따르죠. 커플 통장의 핵심은 서로 돈을 얼마나 입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칼같이 5대5를 지키는 커플보다는 여유가 되는 사람이 6, 상대가 4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데이트 비용 지출이 여성보다 많다는 게 일반적인데 제한 없이 쓰게 되는 돈에 버거워 남성이 데이트 통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커플 통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의 기준의 차이에서 나뉘게 됩니다. 서로 돈을 쓰는 씀씀이의 차이나 넣기로 한 돈을 제 날짜에 안 넣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함께 돈을 사용하다 보니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돈은 안 아깝지만 내 돈은 아깝다는 사고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지만 데이트 통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개설 전 평소 쓰던 돈보다 살짝 여유롭게 넣어두거나 통장에는 부담 없는 금액만 넣고 평소에는 자비로 지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얼마 이상의 지출만 데이트 통장의 돈으로 해결하거나 통장의 돈을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결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커플 통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면 영화, 축제면 축제, 예쁜 카페면 카페까지 대한민국 모든 문화를 파헤치는 시간 컬처쇼크. 오늘 컬처쇼크에서 파헤친 주제는 이곳은 편의점 음식들을 모아놓은 편의점 천국? 뜨거운 햇살이 찾아오면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계절 여름. 특히 여름이 되면 대학생 자취러들은 더더욱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엔 귀찮고 밖에서 사 먹기엔 돈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쾌적하게 에어컨을 틀고 자취방 1열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 GS25.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민 편의점. GS25에서 자취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오모리 김치돼지찜. 5,9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밥의 행복. 당면과 김치돼지를 통 안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오모리 김치돼지찜이 뚝딱. 양도 많아서 친구와 둘이 먹어도 완벽한 오모리 돼지김치찜. 둘, 조스 매운 소스와 찰순대. 통 안에는 바삭 토핑, 찰순대, 매운 소스, 오일, 포크까지 풍성하게 들어있답니다. 매콤한 게 스트레스 날리기 위해 먹어도 굿! 셋, 어묵 메칼 떡볶이. 떡볶이에 어묵까지 다양하고 푸짐하게 들어있는 3분 요리. 국물의 맛도 일품이니 꼭 한번 드셔보셔야겠죠? 두 번째 챕터 CU. GS25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표 편의점 CU. CU에서 자취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 CU 피자. 단돈 5,900원에 자취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CU 피자. 메뉴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도 2배. 혼자 먹기엔 양이 많으니 친구들을 불러 모아 피자 파티를 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둘, 모찌모찌 크림 우동. 달콤한 크림과 부드러운 우동의 만남. 촉감도 식감도 말 그대로 모찌모찌하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챕터, 세븐일레븐. 하나, 스팸 볶음밥. 소리만 들어도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볶음밥. 스팸의 양도 푸짐하게 들어있으니 한 끼 식사로 걱정 없겠는데요. 둘, 매콤컵 닭강정. 포장지를 열어보면 어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2분 30초만 기다리면 맛있는 닭강정이 완성! 셋, 한입 김치만두. 속도 꽉 차 있어서 하나만 사서 먹어도 속이 든든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찾아온 흥미로운 주제들로 즐거우셨나요? 언제 어디서든 컬처쇼크라면 채널 고정! 네, 여러분. 7월의 3018 어떠셨나요? 7월의 샤샤샤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양파값 하락, 최저임금 240원 인상,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월의 소식들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20대가 사는 세상의 고민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줄어드는 그날까지 갑작스러운 이별이지만 우리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3018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